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조국 혁신당은 민주진영의 파이를 키울까? 오늘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는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윤석열 지지율이 43.2%가 나와서 여전히 보수 과표집된 조사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구 투표에서 뒤졌던 민주당이 국힘당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중도층의 지지율은 국힘 35.8, 민주당 47%로 11% 격차로 민주당 우세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비례 투표에서 나머지 정당들은 조금씩 빠진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해서 21%를 기록했습니다. 이 결과는 40대가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40대에서 조국 혁신당 36.6, 더불어민주연합 28.6, 국민의미래 25.2로 조국 혁신당이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비례 투표에서 국민의미래 34.2, 더불어민주연합 25.4, 조국 혁신당 25.1로 중도층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진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근거가 두 가지 포착되었습니다. 중도층은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을 47% 지지했는데 비례 투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플러스 조국 혁신당의 합은 50.5%로 나왔습니다. 이 3.5%의 중도층이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민주진영의 파이가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 투표의 추이를 보면 지난주 대비 조국 혁신당은 11.6% 급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연합은 4.5%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7.1%의 지지율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다르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쪽에서만 가져왔다면 하락한 기울기와 상승한 기울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상승한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조국 혁신당은 민주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증거가 하나 나왔다. 그리고 이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입니다. 또한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동정표입니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정당이 바로 조국 혁신당입니다. 따라서 가장 투표율이 높을 정당도 조국 혁신당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지표상의 숫자보다 조국 혁신당은 실제 투표장에서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조국 혁신당은 중도층을 더 끌어오고 다른 당에서도 끌어오며 투표율도 높아서 민주진영 전체 플러스가 된다. 그 가능성 하나가 오늘 확인됐습니다. 중도층은 조국 싫어해. 우리는 어쩌면 조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뉴스. 최근 국힘에 입당한 김영주의 과거 발언들이 소환돼서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주는 국힘의 노동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그건 아직 제가 22대 총선 끝난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삶이 뒤로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방향이 어떤가도 못 봤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20일에 들어온 다음에 한번 그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주는 자신은 노동을 강조했다면서 국힘의 노동정책 방향을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월 김영주는 정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요청 발언을 듣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며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했던 저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즉각 적용을 촉구합니다. 결국 김영주는 국힘의 노동정책 방향을 알았었고 비판까지 했으면서 지금은 그걸 모르고 봐야 한다고 답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영주는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선거 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다고 했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옆에 같이 참석만 했을 뿐이지 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그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규훈 당선자 축하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민심을 거스르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민심이 내린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김영주는 불과 한 달 전 민주당이 설날을 앞두고 진행했던 서명운동 발대식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역당원들과 함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 가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윤석열 심판을 말하고 대정부 규탄을 냈던 김영주는 어제 거짓말을 한 덕분일까? 오늘 김영주는 국힘에 전략 공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은 김영주의 국힘 입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지난 대정부 질의 때 의장석에서 사회를 봤다. 질의를 마친 나에게 다가와 깐족거리는 한동훈 잘 혼내줬다 라며 칭찬해 주었다. 그런 분이 공천 안 됐다고 한동훈 옆에 착 붙었다. 나 정말 인지 부조화로 병 걸리겠다. 자, 정파를 떠나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인을 걸은 민주당 공천 시스템에 찬사를 보냅니다. 라스뉴스! 최근 윤석열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해서 해외로 보냈습니다. 현재 이종섭은 공수처에 입건돼서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입니다. 오늘 박주민 원내수석의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분은 수사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미 공수처가 관련된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호주 대사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요? 혹시 기자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주에 대해서 이분이 잘 아세요? 외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저는 의문점이 드는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있어야 될 곳은 공수처 수사실입니다. 과거 최상병 사망 사건 논란이 커지고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추진하자 윤석열은 탄핵 소추를 당하면 이종섭 타고 자신한테까지 오니까 그를 서둘러 사퇴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최상병 특검이 추진되고 갈수록 윤석열의 직접 지시 증거가 법정에서 나오니까 호주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이종섭을 서둘러 해외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윤석열이 수사 외압을 했고 이것을 매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최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자,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시키는 나라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끝내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을 잡는다.